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주말은 잘 보냈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뉴스가 지금 이제 약간 소강 상태 아니에요. 네. 그거 있으면 뭐가 반응이 있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고 네.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약간 이제 좀 질식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거예요. 뉴스가 근데 계속 후속 보도들이 날 것 나올 같아요. 겁니다. 뉴스토마토도 할 거고 서울의 소리 얘기도 있고 뭐 네. JTBC도 있고요. JTBC도 크게 하고 SBS도 SBS도 지금 계속 하고 크게 있고요. 하고 있고 요새는 뭐 저 여기저기 그 언론 지상지 있잖아요. 여기서도 꽤 보도를 좀 경향 한국에도 하더라고요. 뭐 하는 것 같고요. 네, 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토마토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주 큰 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려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은 왜 있으면 빨리 다 꺼내지 왜 하나하나씩 하냐. 그건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더라고요. 않고요. 이게 뭐냐면은 네. 이번 주일이 우리가 국감이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일 그죠? 좋죠. 제일 근데 좋죠. 지금 국감일 수가 없는 게 예. 이번 주일이 이틀이나 휴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10월 7일부터입니다. 10월 7일. 예. 국감이 시작될 월요일부터? 때부터 그 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번 주에 숨을 좀 많이 쉬어놓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스페이스 그 오디세이 같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롤러코스터 하듯이. 돌아갈 거다 이 말인데 일단 롤러코스터 우리는 안 탑니다. 누가 탈지는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하나 먼저부터 지금 잠시 국무회의 있는데 좀 있다가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번째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공천 개입 비롯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부권을 또 계속 거부하는 상황. 요거는 일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일침일 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네. 아니 아무리 와이프지만 사랑하는 와이프지만 그래도 네. 국가의 규범을 생각하고 하면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그렇죠. 예. 전임 대통령들도 자기 가족을 특검을 한다라는 게 그 얼마나 DJ 대통령도 그랬고요. 노무현 YS도 대통령도 그랬고요. 노무현 그랬고요. 대통령도 다 그랬어요. 뭐 MB까지도 MB 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거부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더군다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이게 점점 더 공이 조금씩 잦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이 그야말로 눈동이 저는 불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되겠느냐? 여기에다가 가령 이번 주일에 그 디올백 명품백 수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하겠죠,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러고 예. 나면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솔직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걱정할 수가 없는데 이래 되면.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게 예. 지금 이제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이제 10일 네. 이후가 되면은 국힘이나 용산이나 김건희를 하나 내놓는 거로 아마 다 덮으려고 들 거다. 김건희를 내놓지 않고는 도저히 못 해결이 안 버길 되니까. 거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은 버팅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이번 국감이 지나고 나면은 도저히 못 버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국힘에서 반란표가 일어나는 거겠죠. 반란표일지 아니면은 이제 근데 참 고민이 되는 게 왜냐하면 특검을 받아도 문제, 특검을 안 받아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다. 근데 이럴 때 결단해 주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이 정부 내에서 해결되는 게 더 본인으로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빨리 하면 할수록 이거 뭐 제가 그냥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빨리 하면 할수록 더 나아요. 넘어갈수록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지금 관련해서도 기소를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베길 방법이 텐데 없어요. 예. 근데 그건 주범에 대해서도 나온 게 집행유예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떻게든 간에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다행인 거지. 근데 이게 만약 뒤로 넘어가면은 더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김건희 된다고요? 여사 입장은 절대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포털라인에 응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럴 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게 대통령 윤석열인데 그걸 잘 못하고 계신 게 답답하죠. 결국 막 거부권 오늘 의결되면 곧 제가 더 할 것 같은데 네. 재표결은 언제쯤 하는 게 맞습니까? 10월 10일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계속? 지금 예. 민주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바로 재의결 표결을 하겠다 네. 이러고 나오는데 오히려 예. 근데 이제 10월 16일 날이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거와 관련시켜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국감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국정감사 동안에 상당한 부분의 빌드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민 분노가 더 세질 거거든요. 지금 일정상 10월 7일부터는 국감, 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총선 공소시효가. 네. 그리고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끝나고. 그걸 타임라인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10월 끝나고 나는 네. 게 10월 25일이니까 10월 26일 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인터뷰가 SBS인가요?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각종 의혹, 자신은 인정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부인하면서 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지만 대통령 만드는 자기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야, 그림자 정말 센 그림자네. 네. 정말. 아니 제가 이럴 때 인상평을 좀 해보자면은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김건희 여사를 둘 보면은 기가 센 거는 확실히 김건희 여사거든요.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기가 센 게. 예.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네, 뒤에 화면에 김건희 나오는. 여사하고 명태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네. 명태균 저건 기가 굉장히 셉니다. 기가 세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눈에서 비쳐 예. 나오는. 그리고 저는 말하는 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언변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치권은 솔직히 언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언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썰을 막 붙이고 그 썰에다가 여론조사에 나오는 썰 네. 이걸 붙여가면서 뭔가 하면은 뭔가 신기가 느껴지죠. 아마 굉장히 기가 센 얼굴이에요. 굉장히 기가 센 얼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뭐라 하니까 딱 반대 사진 올리고 칠불 네. 씹는 사진. 네. 안철수 의원이 뭘 올리니까 반대 사진 올리고. 이것도 사실 기가 세서. 그거는 기가 센 것도 있고 예.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 지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은데 네. 특히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만들고 이런 때부터는 작업을 해왔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때를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증거도 그러니까 본인 필요한 증거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할 때마다 딱 다 내놓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네. 그게 기가 센 사람이 뭘 잘 아냐면요. 예. 선의로 기가 세지 않습니다. 아하. 보통 악의로 기가 세요. 그게 악의로요? 뭐냐? 예. 악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편의 약점을 파악을 하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이 사람이 약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딱 건드리는 거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솔직히 그 칠불사에 그 매화나무 심는 거 보면서 새벽 4시에 심는 아니 거. 딴 예. 것도 할 수 있는 예. 사진 많았을 많겠는데. 텐데 그 사진을 딱 내놓잖아. 참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른 해석이 막 주술 뭐 다른 얘기까지 나오게 그러니까 만드는 그게 거예요. 뭐냐면 그게 더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많이 해가 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딱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명태균 씨 이렇게 특히 대통령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개입했다. 본인도 약간 인정하는 모양새. 그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게 대통령실은 계속 다 반응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곧바로 뭐 가짜 뉴스다 어떻게 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을 아는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라도 만약 대응을 하면 이게
더 커질 거거든요. 네. 눈덩이처럼 커질 거겠지만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무대형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응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지금 뭐 당장 저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네. 일단 사법 관련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 두는 게 근데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 눈에 보이죠. 왜 그러는지. 지난번에 저희 똑같은 뭐 뉴스토마토에서 그 천공이 간저 왔다 갔다 했다 그거 보도했을 때는 막 즉각 고발을 했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번에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만 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 또 한 분 딴 사람이었어요. 백재권 씨. 백재권 씨. 그 아닌 건 맞으니까. 딴 거 아닌 거를 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대응을 네.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은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네. 자, 용산하고 좀 가깝다고 알려진 뭐 보도가 됐으니까 서정욱 변호사 걱정 안 한다 이거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네. 잘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네, 여태까지 쭉 하신 언행을 보면 네. 용산 보호, 윤석열 김건희 비호, 네. 그 다음에는 물타기,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만하게 흩어뜨리기, 딴 사람한테 덮어씌우기 이런 거 워낙 능하게 하시는 분인데 네. 저는 솔직히는 이렇습니다.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예. 지금 뭐냐면 작년에 그 용산에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 지금 솔직히 뭐예요? 공직 맡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론가예요, 정치평론가. 정치평론가인데 그게 뭐냐면 나와서 뒷담화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뒷담화를 자기가 뭐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앞담화식으로 이거를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또 블로그나 방송에서는 소비되고 순전히 네.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가령 민주정부에 예. 같았으면은 서정욱 변호사처럼 구는 사람들은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저기를 그렇죠. 합니다.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나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왜 대통령실에 그 함성득 하고 뭐 예, 했다고 예. 이런 거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왜 비선 라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거예요. 아니 뭐 여사 비선 라인입니까? 뭡니까? 서정국 변호사는. 그러게요. 네. 자, 이 서정욱 변호사는 하여튼 지금 또 개혁신당 얘기를 또 개혁신당에서 이거 다 짜고 하는 거다. 뭐 개혁신당의 그 개혁신당으로 비서실장. 지금 덮어씌우려고 지금 이제 예. 주의 분산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런 거로 봐야 개혁신당 된다. 쪽으로 아. 해서 예. 이준석 쪽으로 주의를 돌리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양쪽 다 주의 경고하고 있으니까 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막 크게 글은 긴데 핵심은 좀 적어 보이고 한동훈 대표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에 예. 저기 시궁창에 망신살이다 이러는데 네. 여기에 끌려 들어간 게 이준석 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뭔가를 분명히 알고 덮고 흐리고 이러는 것 같다. 네. 한동훈 대표라고 뭐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적어도 비대위원장으로 선거 치를 때는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 근데 메시지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로 들은 게 있는데 일절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그러니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 저는 일종의 친목 동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가 초기부터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상한 게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면 말을 흐립니다.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가지 결을 같이 하는 정치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하는 게 뭐냐면 예.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말을 흐려요. 아. 그다음에 건드리지 말라. 아하. 그러면서도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네. 뭐 이러면서 위협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를 그런 거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비선이면서도 그렇게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행보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젊은 개혁을 표방하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적어도 본인이 아는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네. 본인이 거기에 얽혀 들어가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한 게 있고 한동훈 한동훈 대표도 대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직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독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독대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독대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거는 김건희 여사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딴 거 있습니까? 사실은 의료 대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걸 이렇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저는 그거 하는 것도 만약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독대가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그러게요. 있다고 생각이 뭐가 드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슬쩍 말을 흘리는 게 아하. 무슨 뭐 말을 뭐 국힘이 뭐라고요? 저기 뭐 용산에 뭐 하지는 않는다. 네.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이 사람이 아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 국힘이. 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거 무지성으로 김건희. 한 게. 무지성. 예. 아니 그래서 내가 무지성 얘기해서 어머나 이 양반이 웬일이야 무지성 같은 소리를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지성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속에 뭔가는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갈고리가. 예.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정말 저는 무지성적으로 표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좀 하는 어색하다, 거는 안 된다. 어색합니다. 아하. 저는 좀 명쾌하게 좀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용산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두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의 문제라고 보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맡고 여사가 있다.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저는 그거로 봅니다. 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따르는 거라고 보고 아하. 만약 그래서 자꾸 저기 뭐 한동훈 보고도 김건희 여사 쫓아가 가지고서 거기서 뭘 빌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 왜냐하면 저는 이럴 때 제가 그래서 한심한 게 지금 김건희 앞에서 윤석열이든 저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에 걸린 겁니까? 도대체 뭐에 걸려 있는 겁니까? 뭐에 걸려 있는 게 다 있겠어요? 다 하나같이 다 여섯 가지 관련된 이권에 관련된 거, 비리에 관련된 거, 비선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 가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다 정치인으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미래가 없어요. 의원님 보시기엔 독대가 안 되고 또 독대를 요청했다는 걸 언론에 공개하고 나가는 길에 또 독대 요청하고 이렇게 다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김건희 여사 얘기를 내가 할 거다. 할 거다 하니까. 할 거다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는 은근히 힌트는 하고 싶고 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약간의 협박성도 있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까지 안 되면은 언제까지 기다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럴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참 하여튼간에 진흙탕이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느 순간에는 좀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결심 못하면 예.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네. 윤석열하고 척을진들 꼭 다음 주자가 되라는 법이 있어요. 아하. 앞으로 창창하게 미래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뭐 이준석 대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40대 들어왔는데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이제 있는데 대통령 선거도 가능하니까. 왜 이런 거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인의 왜냐하면 이거 국민들은 이걸 봅니다. 정치인들은 가다 네.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여러 가지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모든 거를 다 정정당당하게만 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이나 뭐 윤석열은 이미 지난 사람이고 네.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저래 가지고 우리가 뭘 믿고 국가의 미래를 맡기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검찰이 명품백 수심의 의견 또 요 관련해서 처분 내릴 건데 또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잖아요. 혹시나 검찰 처분이 좀 달리 기소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네. 김우정 검찰총장이 네. 사심을 심우정. 품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제가 심우정이라 그랬죠. 예. 심우정 맞죠. 예. 심우정 딴 마음을 품었다. 네. 또 하나는 그립이 풀렸다. 그립을 제대로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윤석열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 생긴 문제니까 그립이 예. 뭔가 풀렸다. 예. 그립이 풀렸다 그러는 게 둘 중에 어느 거일지 몰라요. 어느 거일지 몰라도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온 건데 온 거죠. 할 수도 있다. 아니 온 거죠. 이 양반이 앞으로 2년 동안 이거 검찰총장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 있을 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모르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네. 그립이 풀려서 이건 아니면은 정말 안에서 검찰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아닙니까? 검찰이 해체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죠. 저는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 국감에 검찰총장 윤석열한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질의했다.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이 예. 하고 있는 일이 궁극적으로 검찰에 민폐에 끼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는데 답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심의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달라지겠군요. 안에서도 예. 아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많은 검사들이 정말 다른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조직을 살려달라 하겠죠.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결론 날 수도 심우정, 있다. 당신에게도 역사의 별의 순간은 아니고 예. 역사의 선택의 순간은 있습니다. 네. 댓글에 우리 진해 형님이라고 표현 그대로 해요. 진해 진해 형님. 형님 진짜 법사에서 너무 잘하셨다. 우리 KT24님께서 제가 다 예견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그때가 딱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네. 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주 이제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지, 또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뭐 네. 이번 별로 솔직히 기초자치단체장 건 가지고 사실 작은 거에 4개인데 이거를 괜히 얘기한 게 네. 뭐 조국 혁신당이 뛰어들기 때문에 저는 뭐 불필요한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몸부림이 뭐 찻잔 속의 태풍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찻잔 속의 태풍이 지역 주민이나 이런 데는 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고요. 결국은 저는 뭐 2대2가 될 거라고 봅니다. 2대2. 뭐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솔직히 강화나 부산에서 금정구청 민주진보 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거 별로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중요한 거는 서울의 교육감 선거죠. 이거는 물론 뭐 정당 추천은 아니지만 거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거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정치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힘 빼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그건 달랐죠. 그때는 대통령 쪽에도 김태호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커졌던 거잖아요. 그럼요. 상황이.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키웠던 사면하고 키운 거기 때문에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달려들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그러니까 없어요. 일부러 굳이 이렇게 판을 키울 필요는 없다. 그냥 4개 작은 지자체 선거인데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거기서 왔다 갔다 왜냐면 저는 이게 지도부 쪽에서 막 이렇게 달라붙고 이럴 필요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별로 그냥 가긴 갔지만 부산에 갔다 왔어요. 잠깐. 그러니까 별로 성의가 강화에도 왔었습니다. 근데 별로 성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번 성의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만 가도 별로 그렇게 그래서 유권자들은 물론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지자들께서 너무 열을 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우리는 용산이 중요하지. 그렇죠. 이거 지자체 선거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금정구청장 선거 뭐 강화는 빼더라도 거기는 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단일화되면 해볼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단일화되면 다 이기는 거로 나오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보면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밥 쉽지는 않아 자체가 보이고요. 국민의 그다음에 얘기는 네. 한쪽에서 그냥 양보하라고 그러는 건 그건 그것도 말이 안 어렵고. 되죠. 그러니까 네. 만약 진작에 했으면은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뭐 굉장히 뭐 힘들 거예요. 네. 그 조국 혁신당이 저는 좀 이해가 되면서도 뭔가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거 따져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요, 딴 거 보니까 국감에서 지금 히트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감이 되게 중요하죠. 재보궐선거보다는. 지금 국감에서 제가 저도 그렇게 보기에 생각하는데. 박은정 저 의원은 몇 개 약간 힌트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뭐냐면 이 국감이요. 네. 그날 터뜨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국감을 하면 국감도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요. 빌드업 하다가 그 다음에 빵빵 터뜨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역할을 잘하면 오히려 선거에서는 그런 게 더 유리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국감이 10월 7일입니다. 네. 지방에 월세살이 가는 것보다 네. 오히려 국감에서 땅땅땅 터지는 게 조국 혁신당이 더 민주당한테 더 유리하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훨씬 더. 법사위잖아요, 네. 박은정 의원. 박은정이는 법사위에서 할 게 할 많고 거예요. 네. 행안위 법사위 지금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네,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저기 산자위에서 다 할 게 할 게 다 많아. 국회 운영위에서도 할 게 많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목소리를 누가 터뜨릴 것이냐. 네. 그 국감 해보셨잖아요. 네. 국감 해보면 국감 때 막 스타들도 생기잖아요. 의원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를 다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뭐 어느 특정 거를 그리고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게 갑자기 확 튈 수도 커지죠. 있어요. 완전 빵 터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요번에 다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건에 관련된 거, 그렇죠. 예. 특검에 관련된 거,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감사원에서 발표된 거, 용산에 관련돼서 문제된 거, 공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체코 네. 원전 수출도 이상한 그것도 거 많고 문제가 이런 거 있고요.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터뜨리셔야 돼요. 예. 터뜨리고 그거 하는 데는 또 이거 혼자만 터뜨려도 안 되거든요. 같이 또 팀업도 그렇죠.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 언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언론 돼 국회의원들 있다. 잘 해주십시오. 언론 준비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잘해달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의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